안녕하세요. 디 익스플레이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공지능이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다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AI가 우리를 얼마나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뭘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까맣게 잊고 있던 몇 년 전 SNS 게시물 하나만 딱 보고 AI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하고 정확하게 맞힌다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SF 영화 얘기 같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럼 AI는 대체 뭘 기준으로 우리 성격을 분석하는 걸까요? 바로 이 빅5라는 걸 씁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또 과학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성격 모델이에요. 크게 5가지 차원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건데요. 새로운 경험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 보는 개방성, 얼마나 계획적이고 성실한지를 보는 성실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는지 보는 외향성, 또 얼마나 친절하고 협조적인지 우호성, 마지막으로 감정 기복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신경성. 바로 이 5가지 잣대로 AI가 우리를 분석한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잘 나가는 AI한테 여러분의 SNS 기록을 쓱 보여주잖아요. 그럼 정말 순식간에 이런 분석을 툭 내놓습니다. 보니까 기술, 윤리, 자기계발 같은 되게 다양한 주제에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이건 빅5 기준으로 개방성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막 10년 전에 쓴 글이라도 분석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가 글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습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들까지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 문장에서 대문자를 얼마나 섞어 쓰는지, 아니면 키키키 같은 웃음 표현이나 이모티콘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같은 걸 보고 이 사람은 주목받는 걸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성격이 정말 속속들이 분석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파악한 우리 성격 정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광고 기술이 등장합니다. AI의 이런 심리 분석이 어떻게 우리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5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에 딱 맞춰서 광고를 보여줬다니 그냥 광고를 보여줬을 때보다 구매할 확률이 무려 50%나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 취향이네? 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리적인 버튼을 정확히 누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실제 한 화장품 회사의 광고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제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구가 완전히 다르죠? 왼쪽은 외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광고예요. 강남 한복판에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팍팍 자극하죠. 반면에 오른쪽, 내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광고를 볼까요?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라고 속삭이듯이 말해요. 고요한 만족감을 주는 거죠. 보세요. 같은 제품인데도 어떤 심리적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접근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심리 타겟팅 광고의 무서운 점이죠. 자, 그러면 AI는 이런 우리 성격 정보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직접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시물들,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거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오늘 쓴 카카오페이 결제 기록, 아침에 찍고 나온 지하철 버스 교통카드 내역, 어제 쿠팡에서 뭘 시켰는지, 이런 건 기본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위치 정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에 뭘 검색했는지도 다 남잖아요. 이 모든 데이터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AI는 우리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 패턴, 관심사, 심지어 성격까지 그냥 다 꿰뚫어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집안에서도 데이터가 셀 수 있습니다. 이 문구 좀 보세요. 당신의 로봇 청소기가 당신의 집 사진을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협박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의 아주 사적인 공간, 화장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진을 찍어서 유출한 범인이 바로 로봇 청소기 룸바였어요. 원래는 AI 성능 개선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였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된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편리하자고 들여놓은 기계가 내 집안을 감시하는 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나는 숨길 거 없는데? 난 떳떳해서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이 숨길 것 없다는 착각에 대해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는 정말로 숨길 것이 없으니까 내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도 괜찮을까?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숨길 게 없다는 말이 위험할까요?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영원하지만 세상은 변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내가 남긴 데이터 기록은 디지털 세상 어딘가에 영원히 남아있는데 그 데이터를 평가하는 사회의 기준, 세상의 잣대는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더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오늘 내가 특정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고 쳐요. 스마트폰 위치 기록에 다 남겠죠. 지금 당장은 그냥 내 신념을 표현한 평범한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 평범했던 기록이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위험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의 평범한 기록이 내일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만 얘기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기술은 문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런 맞바꾸는 거래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이 AI가 주는 놀라운 편리함은 그대로 누리면서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강력하게 지킬 수 있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AI를 아주 똑똑한 개인과의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방식은 우리가 공부한 모든 노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개인 데이터를 중앙학원으로 보내는 거랑 같았어요. 당연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이 연합학습은 달라요. AI, 즉 과외 선생님이 우리 각자의 스마트폰,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은 우리 집 안에서만 내 노트를 보고 저를 가르친 다음에 집 밖으로는 절대 그 노트를 들고 나가지 않아요. 대신에 이 학생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보충이 필요하겠네요. 와 같은 학습 결과만, 그것도 이름표를 떼고 익명으로 중앙 서버에 공유하는 거죠. 어때요? 내 민감한 정보는 내 폰 안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전체 AI는 계속해서 더 똑똑해지는 정말 놀라운 방식이죠. 우리가 쓰는 애플의 시리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편리함을 위해서 내 데이터를 계속해서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연합학습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소중한 데이터 주권을 되찾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The Explainer였습니다. 감사합니다.